당금 해제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시각들 같이 점검해 보시죠. 일단 양지수 오늘 방향 조금 다릅니다. 대형주 쪽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0.5%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빠지고 있죠. 양시장 동일한 것은 하락 종목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조금 쏠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올라가는 쪽에서 대형주당 가장 든든한 것은 LG화학을 필두로 한 대형 화학사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장에 대한 전략들 이분과 챙겨볼게요.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차장님과 함께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살피고 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약보합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장 상승 확인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여전히 반도체 투톱에 대한 매수세 계속 유입하고 있죠. 자, 오늘 에코프로, LG엔솔, LG화학 등과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출발 이후 상승폭을 꽤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시장에선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도 나오는 만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1% 미만이긴 합니다만 상승분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기아 쪽의 탄력이 상당히 좋네요. 2% 이상의 상승.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 탑3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오늘인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 이야기 풀어가보죠. 일단 인바디 AS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3월경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죠. 그때 당시 목표 주가 32,000원 잡아주셨었는데요.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32,200원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바디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한 번 더 목표가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다른 거는 지금 뭐 미용 의료기기 이쪽 제약 바이오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속에서 단순히 어떤 신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체성분 분석과 같은 실질적으로 숫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매력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가 거의 중간중간 하루 정도 팔긴 하는데 그것 빼고는 거의 사면서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목표가를 상향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글쎄요 조금 높게 잡아볼까요? 49,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9,000원까지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셨네요. 인바디 저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은 더 당연히 끌고 가는 전략으로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얘기해볼까요? 요즘 시장에 이 종목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장 지금은 3% 정도 올라가는데요. 장초 치고 나간 걸로 보면 13%까지 급등했단 말이죠. 네. 연간으로 보면 600%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 연간이 아니라 올해만요. 네. 네. 에코프로 어떻게 전략 짜세요? 글쎄요. 지금 장중에 82만 원까지 갔다가 2차 전지주들이 급격하게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2차 전지 좋은 거 물론 맞아요. 근데 너무 좋다 하면서 신규 진입하는 자금들까지 계속 이쪽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투자 동향만 보더라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벽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인들이 다 사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중간중간 한번 사지만 대체적으로 팔고 있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은 시퍼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개인들이 계속 사면서 끌어올려지는데 그 와중에 물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슈스키즈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공매도라던가 이런 거 친 쪽에서 정말로 손실이 대폭 더 늘어나는 걸 방지하려고 그냥 울며 쥐어 짜며 매수하는 걸 이제 숏스키즈라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겹치면서 두려움의 벽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자리보다는 항상 이제 5일선과 11선은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면서 그동안의 상승을 타고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횡보 내지는 소폭 하락을 하면 주가가 5일선 내지는 11선에 터치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신규 매수자분들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당장에 나오는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연말이라던가 미국에서 원년, 전기차 원년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실적보다는 뒤에 붙는 뭐가 중요하죠? PER, 기대감인 거예요.
기대감의 배수를 10배를 주느냐, 20배 주느냐, 50배 주느냐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너무 위험하게 벽을 타고 오르는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아무런 지지선 확인을 안 하고 들어가는 건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무 그건 좀 리스키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쪽에 긍정의 시각을 많이 주셨던 사용관 차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분명히 좀 주의할 부분도 같이 언급 주셨으니까요. 살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그럼 어떤 종목들로 좀 시선을 옮겨봐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잔금해제 종목 열어보시죠. 자, 오늘은 큰 종목 주셨네요. 삼성전자, 왕좌의 귀한. 정말 이 귀한을 얼마나 기다리고들 있었는지 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반도체에서 징역살이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조금 그 보상을 받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네. 지금 6만 원대 중후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삼성전자 감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폭등이 나오기도 했고 네. 이 감산 코멘트를 많이들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이 45.1%입니다. 거의 반 정도를 하나의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상의 감산을 얘기했다라는 것들은 재고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들을 굉장히 크게 열어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황이나 업황이 이렇다고 해서 바로 돌아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고 자산들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시장은 조금 반색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 재고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혼자만 30조 원에 달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한 해 전, 그러니까 21년 말이죠. 21년 말 대비했을 때는 재고 수준이 얼마나 늘어나 있었냐라고 보면은 77%가 증가돼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 부진이 엄청난 기간 동안 계속 누적이 되면서 재고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에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 재고량이 지금 현재 한 20주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게 평상시라고 하면은 적정 대비해서 한 4배에서 5배는 아직까지도 재고가 많은 수준이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삼성전자의 사실상 감산 입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산으로 인해서 이제 업황의 반등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의미 있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추론해보기론 개인들은 이쪽에서 돈 빼서 2차 전지를 사고 있는 거고 네.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쪽을 좀 관망하면서 반도체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 외국인 수급도 좀 더 살펴주시죠. 맞아요. 아까 2차 전지 물론 벽을 타고 주가는 오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면상에서 수급 동향을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2차 전지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 자금들이 계속 유동성 속에서 AI라던가 로봇들 왔다 갔다 했죠. 우주 항공 쪽도 왔다 갔다 했고 제약 바이오가 요즘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큰 자금들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도 사뭇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초 이후로 보게 되면은 거의 삼성전자만 외국인들이 6조 가까이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안 샀습니다. 거의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연초 들어와서부터 안 샀는데 삼성전자에만 유독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이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D램의 시황이나 업황 쪽,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이걸 정말로 좋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물론 시황 업황이 개선될 부분들은 보인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밸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메모리 쪽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의 매출 비중이 95% 가까이 집중이 돼 있는 하이닉스에 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현재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왔으나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조금 높은 가격대에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분들을 위해서 뭐 추가 매수도 괜찮은 것인지 가격에 대한 매매 전략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주가는 글쎄요, 3월 중순 정도에 굉장히 바닥을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다졌어요. 121선 부근을 조금 한 4일 내지 5영업일 정도 횡보 정도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집중 포화가 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파동들과 더불어서 주가도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쎄요, 지금 당장의 시황 업황을 보면은 아직 못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IT 세트 수요의 증가라던가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점유율을 늘려갈 과정들, 초격차 전략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항상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을 따라 들어갈 때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를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의미 있는 매수는 두 가지 조건이죠. 1번이 강도, 2번이 연속성. 강도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연속성 있게 이 종목을 사느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갖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수급 동향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외국인들의 빨간 불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 아까 연초 이후에 6조 가까이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포화가 집중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가시고 신규 매수를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자금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섹터별로요.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가운데에서도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주가가 하방으로 흔들릴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관의 물량들이 혹시나 출회되면서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63,000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손절은 조금 크게 잡아야 되겠죠. 한 15% 이상을 잡고 가도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120주선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만만한 저항대가 아닐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면 분명히 돌파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0주선이 위치해 있는 7만 원 부근 돌파 확인한 이후에 7만 6천 원까지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000원의 목표 주가 일단 우선적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당연히 넉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살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수급과 업황 개선을 조금 앞당겨갈 수 있는 주가를 생각해 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 판단 주셨네요. 왕좌의 귀환 이뤄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이즈는 확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슈는 또 뜨거운 종목이죠. AP위성, 누리호 3차 발사 임박 진짜 수혜주는 언제인가? 무엇인가? 이 누리호가 이제 5월, 6월경 발사 예정이 네네. 또 오늘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AP위성의 역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적외도 위성이라는 게 최근에는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들 위주로 해서 이런 통신망 구축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스페이스X라던가 이런 쪽들이 네. 적외도 위성들을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쌓아올리고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나사라던가 정부 차원으로 했던 것들보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AP위성은 굉장히 차별화가 될 수 있고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주들이 어디로 올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상 이런 우주 분야, 항공 분야는 거의 정부 주도로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여실하게 드러냈고 그래서 민간 쪽 중심으로 이게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2010년도에 이 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다목적 실용 위성의 개발 관련된 본체 개발 관련된 주관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술을 이전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향후에 이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우주 산업 쪽에서 적외도 위성이 할 역할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수혜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사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인류가 바라보는 또 최종 목적 같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네. 이런 것을 영위하려면 사실 좀 든든한 주머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돈을 좀 벌어주는 구석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우주 업체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업체들 개별적으로 우주라는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캐시카우 쪽에는 방산이나 항공, 우주 이런 쪽들, 항공 쪽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주의 밸류가 붙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업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이 위성 휴대폰, 위성통신 단말기라고 하는데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1위 위성 휴대폰 사업자고요. 휴대폰에 자체 칩이 내장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수요처 대부분이 해외 시장이에요. 그리고 제품 가격도 300에서 500달러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들을 유지를 해주면서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바이 소재의 지금 텔레콤사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동 위성통신 사업자인데 이 두 대의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영 지역에서 이런 이동통신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 러시아를 통한 이 위성 발사 등이 어려워지다 보니 뭐 각 국가에서는 좀 개발 독자적으로 위성 발사 시도를 하면서 이 시장이 더 확산돼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AP 위성에 대한 얘기해 주시는데 정책 모멘텀 짤막하게 잡아주시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기술 개발을 받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사업의 매출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거의 다 발생이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해외 쪽의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열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레퍼런스가 쌓여있는 기업에게 수주 기회가 추가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린 기대감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위성 제작 프로젝트 규모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이나 이런 쪽들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감시를 위해서 일단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 단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어떤 발전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AP 위성 차트 보면요. 올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 네. 8,000원대였는데 저희 26,000원 찍고 내려와서 21,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온라인은 3월 중순 말 정도의 상태면은 이 종목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조정을 또 잘 받고 있죠. 3월 중순쯤에 조정을 받았던 자리인 35일선까지 또 한 번 내려가면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하기에는 적당한 구간, 그래서 현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0에서 15% 목표 잡으실 때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28,000원 잡은 이후에 그리고 스페이스X에 또 일정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의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28,000원 저희 기억하면서 AP 위성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